네, 보신 대로 특검의 발길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특검. 네. 추운 날씨를 뚫고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최순실 씨가 특검이 나오라고 했는데 못 나오겠다. 이거 가능한 얘기인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현명한 선택은 아니죠. 네. 이런 경우에 다시 소환을 했을 때 나오면 조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왜 어제 소환에 불응했나요? 네.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특검이 기한이 있으니까 끌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적고 기록이 된다. 예, 그러면 그거를 보게 되는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은 아닌데 어쩌면 저는 청문회에 그게 뭐 증인 선서도 안 한 그냥 거의 뭐 면담에 가까운 청문회였지만 어쨌거나 최순실이 의원들을 통해서 바깥 사정에 대한 걸 좀 들었기 때문에 네. 나름의 조금 심리적인 충격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몸이 아팠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은 조사에 응하는데 본인이 그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네.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더는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돼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뭐 한두 번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들어보니까 최순실 씨에게는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게 꽤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를 한 이유가 속내가 뭘까요? 아까 저 이수희 변호사 말씀대로 절대 득될 일은 아니죠. 네. 나중에 하도 구형을 때릴 때라도 최고형을 때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뭐 못 나오겠다라고 버텼던 것은 글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이경재 변호사의 이제 법률적 조력을 얻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경재 변호사가 그럼 왜 저런 식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했을까 보았을 때 요즘 보니까 특검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보면 특검도 특검이죠.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이 한 건 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예요. 헌재.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정미 이제 수명재판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수명재판관이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이 임기 만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1월 3일, 1월 5일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보면은 어떤 어떻게 보면 심리 기일을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면은 물론 일단은 최순실을 갖다 변하고 있습니다만 머릿속에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투트랙의 이 특검과 헌재가 지금 빨리 가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게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따 브레이크를 갖다가 좀 밟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네. 판단했던 것 두 같습니다.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어제 2시간 30분 동안 의원들과 했던 간밤 청문회. 예, 간담 청문회인데 뭐 실제 아까 말한 증인 선서 안에서 법률적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네.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초상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희도 어제 뭐 집중 보도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복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특검을 대상으로 딜을 하는 밀고 당기는 정유라 딸에 대한 그 긴급 체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 안 할 테니 협조할 테니 그러면 다른 카드를 내놔라라고 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특검과 최순실 씨가 지금 현재 밀고 당기는 딜을 위해서 일단 한번 브레이크를 밟은 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특검이 네. 특검이 또 하나의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이 전 남편인 정윤회 씨를 출국 금지시켰는데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십상시 문건 파동 그리고 또 다른 혐의가 있죠.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당신만은 2014년인가요? 부총리급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총리급. 지금 현직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정윤회 씨가 어쨌든 이 국정에 개입을 했다. 역시 비선 실세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인사에 개입을 했다. 이런 게 문건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검찰이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한다는 입장인 거죠. 당시 세계일보 사장으로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지만 저분의 7억 부총리급 얘기는 좀 네. 팩트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진위 여부 확인이 안 된 얘기를 해서 좀 파장이 컸지만 그 후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묻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윤의 인척인가 친척 그분이 좀 자가발전용으로 자기과시용으로 한 얘기 같아요. 여하튼
지금 특검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에 왜 정윤회 문건이 파동 사건이 그냥 문건 유출 사건으로만 봉합이 됐는지에 대해서 네.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중심에 있는 정윤회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출국 금지를 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출국 금지는 또 한편으로는 정유라에 대한 부담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최순실에 대한 부담도 가기 때문에 다 다목적의 포석이 아닌가, 정윤의 출국 금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삼각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정유라 씨는 국제수배령, 이른바 영어로는 레드 노티스라고 그러죠. 적색 수배라고 그러죠. 수배령을 내렸는데 이것도 이제 딸까지 이제 또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정유라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역시 최순실이 지금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을 갖다 압박하는 그런 효과도 누리면서, 사실은 보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가장 국민들 마음보다 아프게 했던 부분은 정유라가 자기의 SNS에 올린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네. 돈도 실력이다. 니네 부모를 원망하라.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보니까 마침 보면 정유라도 그 자기 독일에 있는 몇몇 부동산의 네. 실소유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등기상 소유자이기도 해요. 본인도 돈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도 그거 살펴봐야 될 일이니까. 또 보면 이경재 변호사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 뭐 설득해서 데려오겠다 하다가 막상 이제 보면 적색 수배령을 내리니까, 아니 부정 입학했다고 저 적색 수배령 내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국제적 망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서는 적색 수배를 내렸고, 단 한 가지 보면 네. 정윤회 씨에 대해서 이제야 음. 출국 금지했다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2013년까지는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는 부부였어요. 그리고 실제 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았을 때는 정윤회와 최순실이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하는 가운데 둘이 이혼에 이르게 됐다면은 2013년에 그 많은 인사와 국정농단에 과연 정윤회 씨는 아무런 관여한 바가 없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출국 금지한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야 아직까지도 정윤회 씨를 출국 금지 안 시켰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지금 제 얘기가 저 그 뉴스를 얘기예요. 보고.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정유라 씨에게 내려진 적색 수배. 이게 인터폴 얘기가 나오고 하면 국제적 수사 공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제 적색 수배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체포영장, 이미 체포영장, 정유라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 체포영장이 가입되어 있는 160 몇 개국에서 공통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그 상대 독일 국가에다가 보내면 독일 법원에서 확인을 해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가 되는 건데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입출국을 할 때, 특히 지금 정유라가 독일에 있다고 나왔는데, 독일의 공항이나 어디를 통해서 출국을 하게 됐을 때 체포가 되는 거죠. 이거 도피를 하려고 할 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유섬나 씨하고 이제 비교가 됐던 게, 지금 여권도 무효가 되면은 저 불법 체류자에다가 또 이 적색 수배로 인해서 체포도 돼 있고, 그런 구금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뭐 바로 인도 송환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독일 내에서 다툰다 하더라도,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제 하나 됐던 게 애가 있기 때문에, 돌베개 좀 지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정유라가 구금 상태를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 그러면은 자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절차가 밟아지지 않겠느냐, 좀 기대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독일 안에서 만일 그런 강제 소환 조치에 대해서 다퉜을 때 또 의외로 정유라가 잘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황당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정유라 씨를 둘러싸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정유라 씨, 이달 초까지 독일 카르스루에에 머물렀는데 초호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방이 215개나 있는 네. 호텔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스위트룸, 숙박료가 30만 원. 뭐 정유라 씨에게 비하면 좀 뭐 그렇게 뭐 비싼 액수 아니다는 얘기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뭐 대단합니다. 숙박 계약을 짧게 잡아서 연장하고 있는데, 그 빨리빨리 도망을 갈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 네. 그 아들을 돌보는 조선족 여성 등 한국인 무려 10명 이상이 함께 투숙했다. 무슨 부대 같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저 대목이 바로 그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변호사 얘기하는 대로 단순히 대리시험 쳤다고 하고 체포영장 발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비단 대리시험뿐만 아니라 저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정유라 씨는
비덱 스포츠의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 비덱 그 컴퍼니의 호텔 소유자의 그 지분도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재산을 빼돌려서 그 독일에서 산 그 주택 중에서 정유라 씨 명의로 된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네. 때는 바로 한국에서의 부정숙제한 돈들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해외로 빼돌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돈 중에 일부를 저렇게 흥청망청 생활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령을 협조를 받아서 반드시 긴급 체포해야 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검이 오늘 막 병원을 여러 군데 갑자기 그렇죠. 오늘 영하 체감온도 10도까지 떨어졌다는데 그렇죠. 여기저기 들이친 이유가 바로 뭘까?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반드시 이 핵심적인 걸 밝혀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